한밤중에 온몸이 흠뻑 젖은 채로 갑자기 눈을 떠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낭떠러지에서 끝도 없이 추락하거나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언가에게 쫓기고 또 쫓기다가 숨이 턱 막히는 순간에 잠에서 깨어난 적 아마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때면 쿵쾅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아, 꿈이었구나 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꾸는 이런 끔찍한 악몽들이 단순히 뇌가 만들어낸 무의미한 오류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우리의 뇌는 자는 동안에도 쉬지 않고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며 굳이 이런 피곤한 영상을 만들어냅니다. 도대체 왜 우리의 뇌는 가장 편안해야 할 휴식 시간에 우리를 공포로 몰아넣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많은 심리학자들이 동의하는 아주 놀랍고도 중요한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부분에서 이 비밀을 알게 되시면 여러분은 아마 오늘 밤부터 꾸게 될 꿈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심리학의 거장인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이야기를 잠시 해보려고 합니다. 프로이트는 1900년에 출간된 그의 명작 꿈의 해석에서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꿈은 무의식으로 가는 왕도이다. 이 말은 우리가 평소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내면의 깊은 마음을 꿈을 통해 들여다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성인들의 삶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40대 즈음이 되면 우리는 참 많은 것들을 속으로 삼키며 살아갑니다. 직장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 화가 나도 웃어넘겨야 하고 자녀의 교육비나 노후 준비 같은 경제적인 압박감 앞에서도 가족들을 위해 덤덤한 척 애를 쓰기도 합니다.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에서는 이런 감정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이라는 깊은 창고에 억압되어 쌓인다고 설명합니다. 낮 동안에는 이성의 통제라는 아주 엄격한 경비원이 창고 문을 굳게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잠자리에 들고 이성의 통제가 느슨해지는 순간 이 억압된 감정들은 변장수를 쓰고 의식의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흔하게 꾸는 꿈 중 하나인 누군가에게 쫓기는 꿈은 대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스위스의 저명한 정신의학자이자 분석심리학의 창시자인 칼 융의 이론을 통해 이 꿈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융은 우리 내면에는 스스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어둡고 소외된 자아인 그림자가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그림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회피하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의 집합체일 수 있습니다. 꿈속에서 당신을 쫓아오는 그 무서운 존재는 직장의 까다로운 상사나 갚아야 할 대출금일 수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당신이 현실에서 외면하고 있는 어떤 문제나 감정의 확률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건강검진 결과를 앞두고 은근히 불안한 마음을 억누르고 있다거나 부부관계에서 오랫동안 쌓인 갈등을 덮어두고만 있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피하고 싶은 현실의 압박감이 꿈속에서는 나를 해치려 달려드는 괴물이나 정체불명의 추격자로 형태를 바꾸어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쫓기는 꿈을 자주 꾸신다면 내가 지금 현실에서 마주하기 두려워 도망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또 다른 단골 메뉴인 떨어지는 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높은 건물이나 절벽에서 밑도 끝도 없이 추락하는 꿈은 생리적인 현상인 수면 놀람증과 관련이 있기도 하지만 심리학적인 관점에서는 통제력의 상실이라는 키워드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고 사회적인 책임이 커질수록 내 삶과 주변 상황을 내가 완벽하게 통제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곤 합니다. 아이들의 진로부터 부모님의 건강, 직장에서의 내 위치까지 모든 것을 내 손안에서 단단히 붙잡고 있어야 안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생이라는 것이 뜻대로만 흘러가지는 않죠. 갑작스러운 실직의 위기가 찾아오거나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하게 되거나 혹은 예전 같지 않은 내 체력을 실감하게 될 때 우리는 굳게 쥐고 있던 삶의 운전대를 놓칠 것 같은 깊은 두려움에 빠지곤 합니다. 떨어지는 꿈은 바로 이런 현실에서 통제력을 잃어버릴 것 같은 불안감이나 현재의 지위에서 추락할지도 모른다는 무의식적인 두려움이 시각적으로 표현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놀라운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왜 굳이 이런 끔찍한 두려움을 생생한 이미지로 만들어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일까요? 그냥 푹 자게 내버려 두면 좋을 텐데 말이죠. 이 의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진화심리학의 관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핀란드의 인지신경과학자인 안티 레본수오 교수는 꿈의 기능에 대해 위협, 모의실험 이론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악몽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한 형벌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위험이나 스트레스에 대비하여 뇌가 미리 연습을 해보는 안전한 리허설 무대라는 것입니다. 원시 시대의 우리 조상들은 맹수의 습격이나 자연재해 같은 치명적인 위협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는 위험한 상황을 미리 상상하고 어떻게 대처할지 연습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했겠죠. 현대 사회에 접어들면서 맹수는 사라졌지만 그 자리를 경제적 위기, 사회적 관계의 단절, 건강 문제 같은 현대적인 위협들이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즉, 우리가 꿈속에서 쫓기고 떨어지며 식은땀을 흘리는 이유는 우리의 무의식이 현실에서 마주할지도 모를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미리 감정적인 예방 주사를 놔주고 있는 과정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꿈이 품고 있는 놀라운 비밀입니다. 우리의 뇌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악몽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실의 무게를 더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돕고 있는 것입니다. 융 심리학에서는 꿈을 무의식이 의식에게 보내는 치유의 편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내면의 균형이 깨어졌을 때 뇌는 꿈이라는 상징적인 언어를 통해 지금 당신의 마음 상태를 점검해 보라고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신호를 보내는 것이죠. 미국의 신경과학자인 매튜 워커 교수는 그의 저서인 우리는 왜 잠을 자는가에서 렘 수면 단계에서 꾸는 꿈이 일종의 야간 심리치료 역할을 한다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꿈을 꾸는 동안에는 스트레스와 관련된 뇌 화학물질인 노르에피네프린의 분비가 완전히 차단된다고 합니다. 즉, 우리의 뇌는 감정적으로 가장 고통스러웠던 기억들을 스트레스 호르몬이 없는 아주 안전한 상태에서 다시 처리하고 그 날카로운 모서리를 둥글게 깎아내는 작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현실에서 겪은 충격이나 불안을 꿈을 통해 처리하지 못한다면 그 감정들은 우리 내면에 고스란히 남아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로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꿈의 내용이 조금 험악하더라도 그것은 내 마음의 상처가 딱지를 안 치고 치유되어가는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모든 꿈에 거창한 심리적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날 밤에 본 무서운 영화 장면이나 과식으로 인한 소화불량 때문에 뒤숭숭한 꿈을 꾸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하지만 비슷한 내용의 악몽이 반복해서 당신을 찾아온다면 그것은 당신의 무의식이 제발 내 이야기 좀 들어달라고 간절하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누군가에게 쫓기거나 아찔하게 떨어지는 꿈을 꾸고 놀라 깨어나시더라도 너무 두려워하거나 불쾌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시원한 물을 한 잔 드시면서 나의 뇌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 밤새 고생했구나 하고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조용한 아침 시간에 스스로에게 부드럽게 질문을 던져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요즘 내가 무의식적으로 피하고 싶었던 부담감은 무엇일까? 내가 마음대로 통제되지 않아 초조해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 자체가 억눌린 감정을 해소하고 마음의 평안을 되찾는 아주 훌륭한 심리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남들의 시선이나 사회적 역할에 치중하느라 정작 나 자신의 내면을 돌볼 여유를 잃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퇴근 후 지친 몸을 뉘었을 때 찾아오는 꿈의 세계는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한 가장 사적이고 진실한 공간입니다. 그곳에서는 강한 척할 필요도 없고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두려우면 두려운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무의식이 보여주는 이미지를 있는 그대로 수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매일 밤 마주하는 꿈의 세계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내 마음을 비춰주는 따뜻한 거울로 느껴지셨기를 바랍니다. 무의식은 결코 당신을 해치려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더 건강하고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가장 든든한 내면의 조력자일 수 있습니다. 오늘 다룬 심리학적 지식이 여러분이 삶의 무게를 조금 내려놓고 스스로의 마음을 다독이는데 작은 위로와 통찰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밤은 무의식이 보내는 신호를 편안하게 받아들이며 아주 깊고 달콤한 휴식을 취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깊이 있고 유익한 심리학 이야기를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